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3.1절 메시지, 이걸로 여의도 정치권이 또다시 술렁대고 있습니다. 그 전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요, 자신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임기 5년 다 채우지 않고 3년만 하겠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4년 중임제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그리고 2028년에 임기 3년만 하고 물러나고 그해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 때 7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을 뽑도록 하고 그 선거에는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예,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 그러니까 조기 대선으로 등장하는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런데 3.1절에 또 페이스북 메시지로요. 그 전날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3.1절 아침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합니다. 3.1운동은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확실한 조국의 독립, 이게 이제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건데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과 실천이었다. 순국선열들이 희생이 없었더라면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현실 앞에 서 있다. 대한민국 발전과 민주화를 일궈낸 위대했던 87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29번의 탄핵과 계엄같이 정치의 절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시대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매번 실패했다. 정치인들이 저마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고만 할 뿐 구시대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려는 희생정신은 없었던 까닭이다.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독립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처럼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으로 시대를 바꾸는 정치인들의 희생정신이 절실하다. 개헌을 이루고 3년 뒤 물러나겠다는 굳은 약속이 없다면 지금의 적대적 공생정치는 더 가혹하게 반복될 것이다.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다. 저는 반드시 의무를 다하겠다. 그리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이 약속은 꼭 지킨다. 그 약속 못 지키면 내가 너무 쪽팔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인터뷰에 이어서요 3.1절 메시지로 순국선열들, 우리 위대한 3.1운동을 일으킨 조상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그 희생 정신 아닙니까? 숭고한 희생 정신인데 지금 이 구시대를 끝내고 앙시앙 레짐을 끝내고 새로운 7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한동훈 대표의 3.1절 페이스북 메시지가 나오니까요.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만 뭐 50개 이상 지금 생산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에서 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니까 남미의 그 어떤 그 폭풍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작은 날개짓이 점점 확산돼 갖고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나비 효과인데 이 한동훈 나비 효과일까요? 순천시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하는 이세은 순천시의원이 있습니다. 저분은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세요. 한동훈 대표 전남에서 평가하는 중도의 목소리 하면서요. 순천과 전남은 국민의힘을 싫어하고 또 관심이 없다. 3년간 우리 당을 대표해서 욕만 들었는데 자신이 그랬다는 거죠. 일주일 사이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달랐다. 한동훈이 가장 리스크가 없다.
한동훈이 이슈를 빠르게 잡는 것은 정무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등등등 한동훈에 관한 칭찬의 목소리가 전라남도 순천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자기 자신이 순천시의원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최근 며칠 동안 일주일 사이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밑에 볼까요? 갑자기 한동훈 대표님의 긍정적 평가가 생경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기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 뿌듯하다. 민주당의 실망이 한동훈의 기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에 대해 실망한 전라도 민심이 이제 한동훈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텃밭 순천과 전남에서 대표님의 평가, 한동훈 대표의 평가는 현재 중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면요, 결국 승부처는 중원이 될 것이다. 지금 양극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3.1절 집회에서도요, 찬탄 집회, 반탄 집회 다 총동원 체제로 가서요, 이 세대결을 했는데, 이 양극 말고, 이 아령 사회의 이 양극 말고, 이 침묵하는 중간에 있는 이 목소리, 그거를 지금 한동훈이 대변하고 있고, 전라남도 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도요, 국민의힘 벌써 20년 가까이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호남에서 저토록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건 다른 사람이 외부인이 평가한 것도 아니고 그 호남 그 현장에서 현장 정치를 하고 있는 지방 의원의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다. 그래서 저 이세은 순천시 의원의 저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발 개헌론 이게요, 이재명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포위를 하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이요, 참 재밌는 기사를 냈는데 여야 잠룡들 개헌 한 목소리, 조기 대선 앞 개헌론 포위된 이재명. 여야 잠룡들이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다 개헌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은 반개헌이다. 반개헌으로 역포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2월 말일에 2월 28일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가요, 누구를 만났냐면 김동연 여의도 한식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김동연 도지사가요, 굉장히 작심을 하고 나와서요, 이재명 면전에서 이재명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했습니다. 근데 참 쓴 방법을 보니까요, 묘한 건데, 딱 이제 처음에 공개 세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세션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 김동연 지사가 한두 마디만 제가 먼저 하겠다 하고 양복 주머니에서 딱 미리 준비해온 노란색 메모지를 꺼내서 7분여간 그 메모지를 보면서 작심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선가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 작년 총선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이른바 영수회담을 할 때, 그때 이재명이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A4 용지 여러 장을 꺼내갖고 뭐 15분 동안인가 그냥 쭉 읽은 그 수법 그대로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날 이제 김동연 지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뭐라고 발언했냐면요,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된다. 시대 교체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안 돼 굉장히 유감이다.
개헌은 블랙홀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류는 친명들은 개헌 논쟁은 블랙홀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비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죠. 이재명은요. 김동연 지사 만나기 하루 전날 2월 27일 SBS 유튜브에 나가서요. 이 개헌 논쟁은 블랙홀과 같다.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동연 이 경기지사가 아주 세게 들이받은 것이고요. 근데 김부겸 전 총리도 비슷한 입장이고요. 그리고요, 김동연 지사는요, 이미 2월 11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요, 본인이 한동훈 대표와 똑같이 그 현행 헌법으로 치러지더라도 임기 3년만 하고 4년 중임으로 개헌해가지고 2028년에 총선 대선 같이 치러서 제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참 그래요. 오세훈 시장은 작년 12월 24일 중앙일보 인터뷰, 김동연 지사는 올 2월 11일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2월 27일 중앙일보 인터뷰는 뭐 그냥 일파만파 엄청난 이제 파장을 갖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오세훈, 김동연 두 시도지사의 목소리는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파장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이 목소리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 얘기를 먼저 꺼냈던 김동연 지사의 목소리에도 역으로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을 압박할 때 한동훈의 그 목소리가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김부겸 전 총리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개헌 논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내전 상태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개헌을 서둘러야 된다.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비명계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조기 대선 때까지 개헌 작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 다음번 대통령은 딱 3년만 하고 2028년에 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여야를 초월해서요. 여야를 초월해서 지금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재명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역포위 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이 소극적인 입장, 사실상의 반대. 그래서 반개헌으로 이재명이 역포위 되고 있다 하는 건데, 이재명 쪽에서는요, 그런 3년 임기 대통령 이후 7공화국 출범, 여기에 대해서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데, 한 이재명과 가까운 친명 재선 의원이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건 대통령직을 사위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책임과 소명 의식으로 생각한다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랬고요. 또 다른 재선 의원도요, 개헌을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고 대통령직을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냐. 대통령직의 무게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는 3년만 하고 물러날 테니 찍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정말 뭐 어느 나라 달나라 사람들 같아요. 지금요, 이 대통령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임기를 줄이고 이런 또다시 줄탄핵과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끔 새로운 공화국, 7공화국 견제와 균형이 확실하게 갖추어지고 하는, 그 다음에 이 통합,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그런 7공화국을 열겠다는데, 그거를 뭐 가볍다?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요? 국민의 절반 이상, 과반이 지금 이런 개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 이게 겉으로는 이제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그 내란의 원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게 100번 양보해서 내란이라 할지라도 그 내란을 일으키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29번에 걸친 줄탄핵, 예산폭거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적대적 공생정치, 윤석열과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관계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개헌론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내란 극복,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이게 이제 전선이 흐릿해진다, 이게 이제 형식상의 명분인데 그 개헌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근데 사실은 이게 개헌론이 시작되면 이재명이 지금 부동의 1위 자리인데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개헌론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니냐. 그런데 이 이재명에게 이런 이제 안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명도 결국 개헌에 대해서는요, 뭐 어찌 됐든 입을 열 수밖에 없는데, 참고로 이재명은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2022년 3구 대선 때는요, 그때 개헌을 해야 된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4년 중임제, 이 개헌이 민주당 당론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8월 또 당대표 대선 떨어지고 나서 당대표 그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 정치 교체를 위한 결의, 그래서 전당원 투표로 정치 개혁을 약속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 개헌, 이게 뭐 한동훈 대표랑 다르지 않아요. 본인이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건데 지금 뭐 본인이 1등 할 것 같으니까 이대로 쭉 그 얘기 꺼내지 말자 이런데, 그렇게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재명은요, 이재명과 가까운 한 의원이 결국 이재명도 개헌에 대해서 뭔가 입장은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처럼 화끈하게 희생정신 발휘해서 3년만 하고 끝내는 이거를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가까운 한 의원이요, 한겨레신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올해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하고 차차기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2025년이니까 이번에 뽑으면 5년 임기 다 채우면은 그리고 퇴임하면 2030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 임기 5년은 꼭 그냥 만땅으로 채우고 나서 2030년부터 그때부터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임기 단축은 내가 당선되면 나한테 적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4년 중임제로 임기 단축, 그러니까 임기 1년 단축한 4년으로 그때부터 내 다음부터 적용을 하라. 뭐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예. 자기는 그냥 현행 헌법 5년 주어진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부터 4년씩 해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국민 설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동훈발 이게 개헌론,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전라도 순천에서도 그런 아주 호응하는 밑바닥 여론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고요. 이재명은 이 반개헌으로 찍혀서 지금 역포위 당하고 있다. 한동훈의 나비 효과의 위력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